국민의힘이 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철회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재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오는 30일 본회의에 다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은 바쁠 때 더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업종과 직종 상한 근로시간은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백현동 재판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가장 큰 알시파 병원의 연료 공급이 끊겨 미수가들이 숨지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연료를 전달했지만 하마스 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저녁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5차전이 열립니다. 3승 1패로 앞선 LG가 29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가운데 벼랑 끝에 몰린 KT는 대반전에 나선다는 각오입니다. 며칠째 추위가 이어지면서 제주 한라산에 올가을 첫 한방눈이 내려 10cm 넘게 쌓였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고 수능 당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일로 한정하지 않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관계자와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에서 주 52시간제가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대다수 육아용품 물가 상승세가 전체 소비자 물가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 들어 10월까지 영유아 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11개 상품과 서비스 가운데 분유나 기저귀, 유아동복 등 6개 품목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인 3.7%를 웃돌았습니다. 유아동복이 12.1% 오르면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 기저귀 값이 9.6%를 기록해 25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 분유는 6.3% 올라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절반 이상은 당뇨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인지도 알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당뇨병 고위험군을 말하는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성인의 54.9%는 관리가 필요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당뇨병 진료 환자 수는 370만 명 정도로 5년 전보다 21% 증가했고 진료비는 2조 4천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으로 38%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이 당뇨병인지도 모르고 알더라도 치료받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LG가 KT에 3승 1패로 앞서 있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오늘 저녁 잠실 야구장에서 5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LG는 5차전에서 시리즈를 마감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벼랑 끝에 몰린 KT도 총력전으로 맞서서 플레이오프 때처럼 대반전을 노린다는 각오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익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3승 1패로 앞서 있는 LG가 일단 우승을 위한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LG는 남은 잠실 3경기에서 이제 한 경기만 승리하면 29년 만에 학수고대 하던 한국 시리즈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3승 1패로 앞선 팀이 우승한 경우는 17번의 대결 가운데 16번이었으니까요. 확률로는 94%에 달합니다. LG 선수들 그만큼 자신감에 차 있고 홈에서의 축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도 플레이오프에서 2연패 뒤에 3연승으로 대역전극을 펼쳤던 만큼 또 한 번 반전과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만 놓고 볼 때는 객관적인 전력상 KT가 LG에 앞서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5차전을 잡으면 분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1전을 앞두고 있는 두 감독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분석 잘해서 5차전에 좋은 타격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차전도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꼭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우리가 또 플레이오프도 업셋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또 3승하기 위해서 준비 잘하겠습니다. KT는 1차전을 이기고 내리 3연패를 당했는데요. 특히 4차전은 많은 점수를 내주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이 많이 지친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마운드에 힘이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포드와 박병호 등 중심 타선의 타격 부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선발 클린업 트리오의 4차전까지의 양팀 성적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LG는 타율 3할 3푼 3리에 17타점을 합작한 반면에 KT는 4경기에서 타율을 1할대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타점도 LG 중심 타선의 절반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홈런도 LG 중심 타선이 5개를 치는 동안 KT는 단 1개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선발 투수는 1차전 선발 대결을 펼쳤던 두 선수가 나옵니다. 켈리와 고영표 선수인데 두 선수 모두 1차전에서 좋은 투구 내용을 보였습니다. 고영표가 6이닝 그리고 켈리가 6과 3분의 1이닝을 던졌는데 나란히 2실점으로 호투하고 마운드를 물러났습니다. 정규 시즌 상대 전적만 놓고 보면은 켈리가 다소 우세했습니다. 켈리는 올해 KT와 4경기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3.96을 기록했고요. 고영표는 LG전 4경기에서 승리 없이 2패를 기록하면서 평균 자책점은 7.36이었습니다. KT는 고영표가 초반 부진을 하게 될 경우 선발 쿠야바스와 벤자민이 바로 올라오는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에서 끝내고 싶은 LG와 반격을 노리는 KT. 오늘 5차전이 과연 올 시즌 가을 야구의 마지막 경기가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상익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유궁선 대표가 택시기사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우려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 4개 단체와 수수료 개편 방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유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를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마음으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랑받는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수수료 부담이 크지 않다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택시기사들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여러 의견을 조율해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이 시은 찰도 돈에 돌아가는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 땅 비지 땅 흐르고 또 흘러도 이 시은 찰도 돈에 돌아가네. 찬바람 소슬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한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식은 잘도 보내도 왜 여기서 밥을 준 사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던 맞춤형 억제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한미가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지난 10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고도화하면서 대응 전략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미가 발전시킨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핵 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 이른바 핵 3축으로 불리는 전략 자산을 수시로 전개하거나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을 걸로 관측됩니다. 네, 이번엔 중동 지역 소식 보겠습니다. 가자지구 병원들이 잇따른 폭격과 전기 공급 중단으로 폐쇄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마저 가동하지 못하면서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의 신생아 모습입니다.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할 갓난아이들이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겨 신생아실 운영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폐혈증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사 진단입니다. 어두컴컴한 마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 커다란 폭발음이 들리자 황급히 병원 안으로 몸을 피합니다. 침대조차 배정받지 못한 어린 환자가 병원 바닥에서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의료진이 호흡을 되살리려 안간힘을 쓰지만 의식을 잃어가는 듯 점차 손발의 힘이 풀립니다. 병원은 이미 병실과 다른 공간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사방에 피 흘리는 환자뿐입니다. 가자지구에서 규모가 큰 병원 3곳이 운영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전기와 물자가 끊긴 데다 이스라엘군 폭격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We nearly sure that we are alone now. No one hear us, but we want someone to give us the guarantee that they can evacuate the patient. 급기야 병원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겼던 병원이 더는 상처를 고치고 몸을 쉴 장소가 아닙니다. صاروخ بتجازايت علينا وشردنا طلعنا من الشفا كلها وابني اتصاب في رجله ما قدرتش انا اخده معايا ضله في المستشفى مرمي ما قدرتش تعبت خفت. 가자지구 병원 36개 가운데 18개, 의료시설의 3분의 2가 가동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병원을 공격하지 않았으며 안전한 대피로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제55차 한미 안보 협의를 마친 뒤 확장 억제 강화 내용 등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한 뒤 동맹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미 동맹 국방 비전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비전에는 북한에 대응한 확장 억제 노력을 향상시키고 동맹 능력의 현대화, 또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와 지역 안보 협력 강화라는 3가지 핵심 축을 담았습니다. 이어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 수단의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와 진전된 비행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10년 만에 개정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승인해서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 석방 협상을 전격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인질 협상 소식을 전해드린 팔레스타인 관리는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의 알시파 병원 대응을 문제 삼아 협상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알시파 병원은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으로 이곳에는 수천 명의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전쟁의 포화를 피하려는 민간인들이 피신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병원 지하에 본부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마스는 이런 주장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 병원들을 작전 지휘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미국과 EU가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하마스가 가자지구 내 병원들을 지휘통제센터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평가는 옳다고 말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성명을 통해 하마스가 병원과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쓰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조금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에 합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정했습니다. 위증교사의 경우 사건 구조가 단순한 만큼 이르면 내년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법원의 결정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번 사건을 단독으로 심리하기로 정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재판에 위증교사 사건을 합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게 되면서 재판 심리 속도가 빠를 수 있는데요. 우선 이번 사건은 2003년 이 대표가 분당 백궁 파쿠뷰 특혜 의혹을 KBS PD와 함께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던 게 그 발단입니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누명을 썼던 거라고 부인했는데요. 이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 1심 당시 이 대표가 고 김경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 씨에게 전화해서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며 이 대표를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당시 이 대표와 김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그 근거였는데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재판부도 이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에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이 기존에 진행되던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 담당 재판부에 배당되자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다른 두 사건과 범행 구조나 관련자들이 완전히 별개라면서 재판을 합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방대한 자료와 증인이 동반된 개발비리 재판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더해진다면 재판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는데요.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씨가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만큼 관련성이 있고 또 하나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다퉈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면서 병합 심리를 촉구해왔습니다. 결국 법원이 별도 심리를 결정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달린 첫 재판 결과가 이르면 총선 전에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 2.1%포인트 떨어진 34.7%를 기록해 3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반면 지난 주말 나온 갤럽 조사에서는 2%포인트가 오른 36%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긍정평가가 55%로 7%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35%로 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최근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참석에 이어서 대구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등 대구 경북에 공을 들인 효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신당 창당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가능성이 오늘 59%까지 높아졌다라고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금태섭 전 의원은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두 사람이 기둥이 되면 더 힘을 받을 것이라며 이준석 신당은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론톡톡은 신당 관련 세 사람의 목소리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 하면은 아주 똑똑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신당을 하게 된다면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하고 싶다는 생각했었어요.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건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만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금기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같은 길을 가겠다고 하면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취향점이 조금은 다를지 모르지만 대의를 위해서 그런 사소한 문제 같은 것은 그냥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기둥이 단단하게 있을 것 같으면 오히려 힘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지. 자, 매주 월요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짜 민심 읽어보는 여론톡톡 시간입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 갈수록 스스로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주 만에 하락한 결과가 나왔고요. 지난주 나온 갤럽 조사에서는 또 소폭 올랐습니다. 물론 조사 방법이 다르긴 합니다만 매번 엇갈린 경우가 많아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실제로 저게 지금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네, 리얼미터 조사부터 볼까요? 저걸 예. 한번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요. 네. 이게 9월 1일서부터 11월 2주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9월 1일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 36주째 35.5.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더블 그렇네요. 곡선을 계속 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저게 긴 기간이 아니라 일주, 2주 사이에서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하고 있고 예. 결국 이제 이번에도 보면은 결국 이제 34.7%로 계속해서 올라가다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2, 3주 정도를 기간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그 지지율이 거의 고착화되는, 그러니까 한 35% 정도의 나름대로의 보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 다만 한국갤럽에서는 네. 이런 추세와는 달리 2주간 좀 이렇게 또 상승하는 면을 네, 좀 갤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포인트 올랐고요. 네, 10월 3주부터 시작하면 조금씩 올라서 36%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나온 조사 중에서는 아마도 네. 36%에 40%에 육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봤을 때 약간은 불안정하지만 여전히 30% 초에서 네. 30%대 중반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네, 됩니다. 종합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배 소장님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이제 소폭으로 움직일 때는 작은 폭으로 움직일 때는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조금 빠졌다가 다시 결집하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지역과 연령을 바로 보실 텐데 지역별로 볼까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시간에 여론톡톡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대륙주 대통령은 핵심 지지 기반이 제일 중요한 게 대륙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에 더 공을 많이 들였고 그러니까 대구의 지역도 보여주실래요? 네. 네. 지역 보고 또 이제 연령으로 바로 돌아오면 되는 게 대구 경북이 7% 포인트로 지역 중에서는 가장 상승폭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대구 경북에 공을 들였더니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곳에 또 더 시급한 곳에 대통령이 우선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오히려 부산, 울산, 경남은 3% 포인트가 내려갔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대륙주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자 연령대를 보면은 또 흥미로운 현상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네. 자 물론 60대 대륙주라 그랬으니까 60대입니다. 네. 60대니까 60대도 올라갔는데 50대가 올라갔어요. 네. 그랬더니 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50대가 10%포인트 올랐어요. 자, 저 50대가 어떤 50대냐면 대체적으로 60대와 가까운 50대 후반 연령대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걸 뭐 한 살 한 살을 다 가릴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50대 초반보다는 50대 후반이 더 보수 성향이 60대와 비슷하게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에서 더 많이 결집한다. TK에서 7%포인트 그리고 50대에서 10%포인트, 60대도 올라갔고요. 근데 50대 지지율이요. 지금 10%포인트 올라서 36%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빠졌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각 연령대만큼 지지율을 올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다. 20대는 뭐 20% 이상 더 올리면 좋겠죠. 그러면 40%는 40%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지금 화면 보시면. 그렇네요. 50대도 50% 가까이는 가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30대 지지율이 17%인데. 그러니까요. 적어도 이제 연령대라면 30대니까 30까지는 가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다는 건데 지금 가만히 보면 70대는 또 내려갔죠. 네. 70대 이상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14% 내렸는데 이건 뭐냐면 워낙 또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올라간 것에 대한 피로감은 있는데 역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큰 폭으로 상승 국면이 아니다라는 것은 역시 핵심 지지층에서 우선적으로 결집을 했다. 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김병준 교수님 말씀대로 더 올라가려면 뭔가 중도나 무당층이나 수도권이나
2030 세대를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이 또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거기에 김현주 좀 교수님. 첨부시켜면요. 예. 흥미로운 그 분석을 해주시는데 저는 볼 때는 네. 저 보시면 TK하고요. 예. 50대하고 20대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36%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 떨어졌죠. 네. 떨어졌는데 TK에서 3.2%포인트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30대에서 무려 9.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쪽에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여하튼 이걸 대폭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 지금 이제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무도층에 대한 나름대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관심을 끌 수 있는 어젠다를 예. 어떻게 끌고 가느냐라는 그런 숙제를 좀 안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정당 지지도 계속 넘어갈까요? 정당 지지도 또 보겠습니다. 자, 갤럽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갤럽 조사 37%,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 34% 나왔고요. 리얼미터 조사를 볼까요? 자, 리얼미터 조사는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37이고 민주당 리얼미터 조사는 45.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배 소장부터 분석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갤럽 기준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네.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때 정당 지지율도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살려서 지지율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예. 대통령 지지율에 좀 연동돼 있는, 좋게 예. 말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걸 또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끌려다니는 뭔가 당에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용한 국민의힘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적극적인 화답은 안 나와요. 화답. 예. 화답이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올 때 정당 지지율은 제대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리얼미터를 한번 보시면 네. 리얼미터는 이 갤럽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높은데 아주 큰 변화는 아니에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0.7%포인트 그리고 1%포인트, 0.7%포인트. 국민의힘은 내려갔고 거의 변화가 없네요. 더불어민주당 예. 0.7이 올라갔으니까 예. 큰 변화는 없죠. 그런데 왜 그러면 계속해서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이게 높을까? 그런 여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국정수행에 대해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이 비율을 좀 누그러뜨릴까? 예. 아까 김영주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0대가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뇨한 위원장도 30대 비례 국회의원 비례 후보로 많이 진입시키자. 또 지역구에도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자. 이런 게 이제 화답이 와야 될 거예요. 화답이 올 때 정당의 지지율도 리얼미터에서도 국민의힘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더불어민주당도 보면은 딱히 최근 들어서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혁신을 해야 될지 더 벌릴 수 있는 그 뭔가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그 혁신 과제는 뭔가 이걸 더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흥미로운 거는요. 예. 지금 이제 해석에 대한 문제를 자꾸만 우리가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대구 경북의 지역에서 지지가 대통령 지지나 강북 갤럽에서는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대통령이 칠성시장 가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그런 행보를 하면서 대구 쪽에서의 조금 무슨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TK에서 7.9%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지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성과를 내든 안 되든 혁신의 이미지를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씩 선점해 가고 있다. 뭐 김포시 편입 문제를 포함해서 공회도 문제 지금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민주당으로서 봤을 때는 딜레마가 뭐냐면 엄밀하게 따지면 어젠다를 주도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힘을 가지고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이라든지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국을 주도하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건 민주당은 그 트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오히려 더 민생과 관련된 어젠다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경쟁을 해야지만이 우리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당 지도 봤을 때 거의 지금 민주당은 왜냐?
결국 이슈 선점을 포함했을 때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요, 민주당이 점유하고는 버즈량이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쪽은 몰라도 민주당 쪽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정당 지도는 지역별 연령대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실 거예요. 정당 지지율로 지역을 보시게 되면 결국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 수도권일 겁니다. 수도권에서 갤럽 조사의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 인천, 경기에서 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서울은 지난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에는 이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내지만. 그런데 인천, 경기는 대체로 그래도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우세였거든요. 근데 이번 하나의 조사만 가지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 경기에서 37%로 6.6%포인트가 올라갔죠. 국민의힘은 6%입니다. 네, 글씨가 또 잘 안 보였습니다. 근데 인천, 경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뭔가 우리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기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포시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는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일단 옳든 그르든 좋든 싫든 간에 좋든 나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뭔가 이슈를 던져놓으면 여기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론은. 그래서 국민의힘은 인천, 경기 지역에 꿈틀거림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꿈틀거림이 없다. 물론 다음 주도 우리가 이 시간에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수도권에서는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자극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다. 옳든 그르든 그 서울시 편입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이제 가능성이 59%까지 올라갔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신당 창당 쪽으로 이제 거의 기울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변수가 아니라 상수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뭐 그동안 계속해서 그런 변화와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저는 뭐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럼 누가 변화와 개혁을 같이 해 본인의 변화와 개혁은 얘기 안 해요. 상대방에 대한 변화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뭐 나름대로는 수순을 밟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두 단계를 거쳐서 이제 아마도 신당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첫 번째 1단계는 금태섭 새로운 선택을 지금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금태섭 의원과의 연대가 1단계라고 본다면 마지막에 이제 활용정점은 거기에 유승민 전 의원이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거기까지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갔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신당이 특히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다른 건 몰라도 가장 자신들에게 불리한 TK 가서 승부를 걸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오버랩이 되는 게 2000년도 당시에 기억나실 거예요. 이해창 총재가 무려 43명을 공천해서 배제시켰어요. 그때 김윤환, 이기택, 신상우. 그래서 김윤환 씨가 나가서 민국당을 만들었거든요. 딱 호남을 중심으로 만들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주 참패를 했거든요. 영남 65석 중에서 단 한 석도 못 얻었고 64석을 당시에 이해창 총재가 가져간 적이 있는데 물론 그때랑 상황이 완전히 20년 전 얘기지만 다르다 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신당 창당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양당 체제가 공고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쉽지 않죠. 다만 2016년도에요. 2016년도에 안철수 의원이 사회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서 그래서 만든 정당이 바로 국민의당인데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었어요. 그래서 무려 38석. 그리고 정당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이 얻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당이 결국 뭐 반드시 불리하다 아니다를 넘어서서 지역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그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신당 창당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앞서 저 국민의당 지역 기반 그 당시 이제 호남이었다 2016년. 오늘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신당도 결국 TK가 기반이 돼야지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좀 다른 접근입니다. 저는 차별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김윤환 전 의원이 이끌었던 그 민국당이 뭐 차별성이 있었을까? 그냥 뭐 기존에 있던 정당 비슷한 유사한 그런 정도의 정치 세력이라면 눈길이 안 가겠죠. 그런데 2016년에 호남을 상당히 이 의석수를 확보했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그때까지도 아직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세력에 대한 기대감, 새 정치 약발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배터리가 다 닳지 않고 작동을 하던 시기거든요. 네. 지금도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철학과 정책과 사람이 중요한데 철학과 정책과 사람 3P입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년 총선은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어떤 세력이 이길까요? 중도, 무당층, 수도권, MZ세대 끌어들이는 쪽이 이깁니다. 그런데 자 철학을 보면 기존 정당은 안 돼. 그럼 뭔데 하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또 정의당 일부, 거기다가 유승민 전 의원, 여기다 비명계까지 흥미로운데 여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그 다음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차별성. 그럼 뭐가 다른데 이때 정책으로 정말 신박할 정도로 우리 YTN에서 그걸 뉴스로 이런 정책을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저는 더 주목이 되고 파급력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직까지 이렇게 때문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하는 정도에 거쳐서는 안 된다. 정말 신박한 정치적 메시지, 차별성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지금 여당에서는 이준석 신당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 행보에 지금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조국 전 장관 조만간 뵙고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올게요. 아직 제가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직접 들어보질 못해서 아직 우리 당에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법 야권이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아마 같이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만간에 한번 뵙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김영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배 소장이 말씀하셨지만은 철학과 가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철학과 가치. 2020년도 18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었죠? 최소한으로 집권 20년을 끌어갈 건데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집권 5년 만에 정권을 뺏겼어요. 그 당시에 김은경 혁신위가 나왔을 때 많이 비판했던 게 뭐였었냐면 반성과 성찰이 없는 혁신은 허구다. 그럼 왜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뺏겼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성찰한다면 그 핵심은 조국 사태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서 내로남불, 위선, 무책임 이런 거로 해서 정권을 뺏겼는데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뭐 조국 장관 한번 만나봐서 이렇게 저런 식으로 철학과 가치가 빈곤한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조국 전 장관 문제만 해도 저분은 도대체 굉장히 멘탈이 오히려 저는 약한 사람 같아요. 강해 보이지만 정말 왜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라는 거 없이 끊임없이 결국은 정치를 말로만 하지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뭔가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이런 화면에서도 나타나지만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다시 뭐 명예회복 얘기하고 지금 조용히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그리고 내려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조추송이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또 송영길 전 대표잖아요. 조추송이 해피송이 될 거냐 아니면 심란송이 될 거냐 이건 정반합이 아니라 명반합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명분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조국 전 장관이 나오는지 왜 추 전 장관이 나오는지 왜 지금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을 그런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명분으로 나오는 것인지 그게 돼야지 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반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추미애 전 장관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다시피 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실형까지 1심에서 선고가 된 부분, 그다음에 송영길 전 장관은 이 돈봉투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민주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 지지층들에게는 석고되지 않는다. 그게 먼저 있어요. 합은 무슨 말씀이냐면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김포 서울 편입 관련해서 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자,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24%만
좋게 봤고 55%는 좋지 않게 본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경기도민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66.3%가 서울시 편입 반대,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김포 시민들도 그 조사 내에서 김포 시민입니다. 역시 반대가 훨씬 높았습니다. 자,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요? 예. 그럼 모두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갤럽에서 저렇게 나왔는데 네. 왜 그러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2% 올라가고 정당 지지도는 국회 시민 3% 올라갈까요? 예. 저건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걸 가지고서 확대 해석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2002년도 충청 이전할 때 그때 한번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세요. 예. 전국적으로 따지면 충청 이전 반대 10이었거든요. 예. 그러나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도 이전해가지고 재미 좀 봤습니다. 그런 말 한 적 기억나시죠? 예. 그거 마찬가지로 이해 당사자가 있는 김포, 광명, 예를 들어서 남양주, 과천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편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런 조사 결과와 실제로 총선에서 저게 쟁점화가 된다고 하면은 결코 민주당이 유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 시민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은 거죠? 예, 지금 근데 경기도 민 상대로 한 조사는 나왔는데 거기 안에 이제 김포 시민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하고요. 김포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르겠죠. 왜냐하면 김포 시민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거기에 또 남녀, 또 연령대, 또 그 안에서의 서울과 가까운 지역, 그리고 도농이 더 편리하고 유리하다고 보는 지역, 이렇게 또 갈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지 않는 배경은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시하면 될 일인데 왜 안 하는지는 저도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민 전체를 물어보면서 적은 숫자지만 지역별로 봤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지자체별로 해야 되는데 짧게 제가 덧붙일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흩어져야 이게 탄력을 국민의힘은 흩어지지 말고 뭉쳐야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탄력을 받던데 당 지정이거든요. 왜? 당은 밀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또 뚜렷하게 뭔가 밀어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지지층 내에서도 지금 인천 유정복 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딱히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김태형 충남지사도 뜨뜻미지근한 듯 또 반대하는 듯한 입장이고 부산시장을 역임했었던 서병수 의원도 좀 반대 입장에 발언을 하고 있고 뭐냐면 이게 뭉쳐져야 주목을 받더라도 이슈라는 건 중요한 게 그다음에 지속성으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실현될 수 있다 그럴 때 실천성이 되면서 무상급식처럼 파급 효과를 노리는데 당 지지층 내에서 같은 세력 내에서도 뭔가 뭉쳐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톡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재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요한 위원장은 충청권 의원한테 전화했다고도 하셨고. 그래서 나는 이뇨한 박사님, 혁신위원장님하고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해본 적이 없어. 전화번호 이름이 없는 거는 안 받잖아요. 그러면 실망. 야, 여러분들 정말 빠르네요. 많은 정치 경험이 계신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른은 찾아뵙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측근들 의원들 결단해야 된다. 이제 전화도 하셨는데 혹시 화답 전화 좀 받으세요? 우리 이제 새로운 얘기하자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 측근들의 결단의 데드라인은 좀 언제쯤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 전화에 대한 화답이 궁금하긴 해서. 일단 끝나고 좀 브리핑 해주시나요? 오늘 만남에 대해서. 네? 끝나고 만남에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에. 네, 좀 칭찬을 해주셨어요.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 약을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그 환자가 이준석 대표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최근 그들에게 지금 빌듯이 제발 불출마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임요한 위원장이 접근해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 없다. 환자를 잘못 찾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환자는 서울에 있다. 시간을 끌어가면서 여기저기 참배하고 그리고 사람 만나면서 사람 평가하고 다니면서 시간 끄는 방식으로는 혁신은 요원하다. 자, 이렇게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약간 영남에 기반한 신당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한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은 지금 그럼 오늘 만남에서 이준석 전 대표랑 금태섭 전 의원이 좀 뜻을 함께 한다는 게 좀 느껴지셨어요? 추후에 계속.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뜻을 함께 한다고 느끼고 저는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네, 안녕하세요. 신당 창당을 논의를 했는데 이런 제3지대 움직이는 데서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은 정해진 게 없고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 출마 관해서 의원들이 별다른 반응? 기다려야죠. 그거는 지금 국회 일 처리하는 것도 많고. 언제까지 기다려요? 좀 더 기다립시다. 사흘째 초겨울 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던 서울 기온은 지금도 6도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내일 낮부터 서울 기온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며칠 사이 온도 변화가 심한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충남과 호남 또 제주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가 이어진 동해안의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찬바람에 예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0도, 대구 1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광주 12도, 대구는 13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수능 한파는 없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